네, 안녕하십니까. 슈팅마스터입니다. 오늘 2020년 7월 10일이고요. 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은 야간 동안에 미국에서 또 한 번 크게 코로나 확진자가 좀 증가를 하면서 또다시 경제 셧다운 우려가 좀 커지면서 미국 다우지수와 S&P 지수가 하락, 나스닥은 반면에 또 신고가 마감을 하면서 미국 증시와 좀 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약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이슈와 뉴스 또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는 전일 대비 0.81% 하락한 2150.2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전장 대비 0.01% 하락한 772.8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을 좀 살펴보자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보였고 각각 3,445억, 기관은 7,084억 순매도를 보인 반면에 개인은 오늘도 동학개미가 출동을 하면서 1조 375억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4억, 814억 순매도를 보였고 개인은 969억 순매수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좀 낮춰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을 좀 살펴보자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아침부터 강하게 개인들이 순매수세가 늘어났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개인들이 좀 더 많이 매수를 했다. 그래서 2150포인트가 좀 깨졌을 때 굉장히 좀 많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조금 들어 올려준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 우위로 하루 종일 차익 매물을 쏟아냈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순매수를 보이다가 장 후반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을 나오면서 매수세가 좀 줄어든 상태로 마감을 했고 특히나 외국인은 아침에 잠깐 순매수를 보였다가 이내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하루 종일 매도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에 2시 20분 30분경을 지나면서 다시 좀 매도를 줄여가면서 순매수로 전환하진 못했지만 매도를 줄였기 때문에 시장이 좀 하락 낙폭이 커졌다가 0.8% 정도까지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약보합으로 마감하는데 좀 를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은 하루 종일 팔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코스피 시장은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금 요 구간에서 이런 박스권을 좀 돌파해서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요 7월 6일 날 월요일이었죠. 그리고 화요일 날도 하락은 했지만 음봉으로 떨어졌지만 요 돌파한 라인을 지켜주면서 마감을 해서 추세가 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나마 좀 불안불안하긴 했지만 근데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물론 추세가 완전 죽은 거는 아닙니다. 아직 5일선은 깨졌지만 11선, 21선은 굳건하게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라 다음 주 모습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다음 주에 다시 한번 2160선을 돌파하면서 위로 지금 지지 라인을 잘 형성을 하는지 또는 반대로 21선을 깨고 내려와서 또 다시 21선을 깨고 내려오면 이 정도까지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90선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봉상으로 보셔도 아침부터 계속 흘러내리면서 마감한 상태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지금 미국 나스닥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또 1년 약 9개월 만에 770선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했고 오늘도 장중에는 770선을 좀 이탈을 하기는 했지만 아래꼬리 5일선에서 지지를 정확히 받고 바로 반등을 하면서 어제와 거의 동일한 대동소이한 지수로 마감을 했다 정도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분봉상으로 보셔도 아까 외국인 수급과 거의 일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강하게 상승 출발을 했고 좀 차익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진행이 됐다가 점점 다시 반등했다가 점점 흘러내렸죠. 그래서 0.8%까지 하락 전환이 됐다가 장 후반에 2시 반을 정도 이후에 외국인이 매도세를 좀 줄여가면서 장 후반에 낙폭을 많이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좀 강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기술주 위주로 많이 또 편입도 되어 있고 또 요즘에 코로나 관련주들
테마성 종목들이 대부분 코스닥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테마 순환 장세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시장 점검을 좀 마쳐보고요. 어떤 뉴스와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특징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뭐 뉴스거리가 그렇게 많은 날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을 됐는데, 일단 첫 번째 뉴스는 미국의 확진자가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6만 5천 명, 일일 확진자가 6만 5천 명으로 또 역대 최다를 했고요. 누적 확진자는 310만 명, 그래서 전 인구의 1%가 감염이 됐다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앤서니 파우치 소장,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 발생이 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일부 주들 같은 경우는 다시 재봉쇄를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다시 경기 셧다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또 경기 회복이 느려질 수 있다. 경기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 좀 하락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지금 확진자가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경제 정상화 조치와 좀 맞물리면서 젊은 층들이 확진자가 많이 발생이 됐다.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게 첫 번째로 나왔고, 또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서 확산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뭐, 이웃이라고 하기엔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옆나라 일본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355명이 신규 확진이 됐고요. 오늘도 도쿄에서만 약 243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게 지난달 2일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2차 팬데믹이 또 2차 확산이 일본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좀 보일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예전에 10명 이하로도 못 떨어졌던 것 같은데 신규 확진자가 지금 45명으로 집계가 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들에 또 진단 키트 관련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보였다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좀 안타까운 뉴스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락이 끊겼던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벽 0시경에 북악산 삼청각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먼저 뭐 사연이 어찌됐든 간에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좀 빌고요. 시장에서는 또 박 시장의 사망 소식에 정치 테마주와 그린벨트 테마주들이 강하게 반응을 하면서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박 시장이 유고함에 따라서 내년 또 부산과 더불어서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 보궐선거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입지 확대가 좀 기대가 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동안 좀 서울시 내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박 시장이 중앙정부랑 좀 대립을 하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면서 해당 지역 토지를 보유한 기업들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마치고요. 오늘 특징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코로나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부터 보자면 코로나 관련주 중에 진단키트 관련주 EDGC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근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흐르는 크게 상승을 했다가 점점 하락 추세로 전환된 상태에서 상한가가 나오긴 했는데 크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반면에 시젠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적 관련으로도 요 부분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영상으로도 알려드렸고, 요런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도 제가 좀 잘 봐야 됩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또 한번 뿜었습니다. 그래서 약 24%까지 급등을 했다가 장 마감에 15%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거래 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이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 관련주로 랩지노믹스도 오늘 장중 급등 18%까지 급등해서 12.9% 마감을 했고요. 오상자이엘, 뭐 수젠텍 등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휴마시스는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몇 연상이었죠? 그때 7연상이었나요? 6연상이었나요? 그렇게 상한가 이후에 급락한 다음에 다시 좀 기사회생하면서 살아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풍제약은 또 한번 지금 약 4파동 정도까지 나온 상태긴 한데 이 상태에서도 또 한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좀 좋은 모습을,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진단키트 관련 코로나 관련주로 했다. 그리고 오늘 또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해서 반사이익이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은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관련주입니다. 일단 진양산업과 진양화학이 점상으로 거의 점상이었죠. 진양화학은 점상, 그리고 진양산업은 약간 아랫꼬리를 달면서 한번 흔들게 하고 상한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모습들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뭐 정치 테마주이긴 하지만 지금 대선 관련된 테마로 뭐 나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관심은 크게 없다. 또 한번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안철수 대표의 관련주, 대표적으로 써니전자와 안랩이 있죠. 써니전자도 오늘 19%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27%까지 급등을 했고요. 오늘 음봉 캔들이긴 하지만 이런 또 단기 박스권을 좀 갭으로 죽었던 부분을 다 메꾸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써니전자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랩 같은 경우도 121선 돌파하면서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걸치면서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써니전자가 안랩보다는 더 강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다. 가물 멀티미디어도 안철수 관련주죠. 15% 급등한 다음에 4.7% 마감을 했는데 역시 가장 강한 거는 써니전자가 대장주다. 그리고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관련 그 이슈로 일단 좀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물론 종가에는 이런 이슈는 굉장히 단발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데 특징주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GNG 같은 경우는 약 25% 급등, 25% 급등했다가 8%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340억 정도가 들어왔죠. 340억 정도가 들어왔고 차트는 일단 121선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나쁜 모습은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니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SG충방은 이번 달 들어서 좀 상한가를 달성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G충방은 이런 자리를 지켜내주지 못하고 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일단 단기 이평선은 지켜냈는데 좀 유의깊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단권에서 일단 처음 상한가가 들어왔고 연일 이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관심은 가져볼 필요가 있다. SG 세계물산도 오늘 음봉으로 끝나긴 했지만 장중 20%까지 하면서 그린벨트 관리 상승다 정도로. 그리고 오늘 뭐 산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메디아나 같은 경우도 15%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종목들을 몇 가지 좀 짚어보자면 제가 지금 한국판 뉴딜 관련주들 지금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좀 결과를 냈었는데 한국판 뉴딜 관련주들이 오늘은 조금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자리에 있는 것들이 지금 보안주 같은 경우 뭐 라운 시큐어도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드림 시큐리티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오픈베이스 데이터 솔루션은 또 월요일 날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상한가가 나왔고 오늘 거래 대금이 더 터졌습니다. 2,600억이나 터지면서 이렇게 꼬리를 물고 좀 상승폭을 반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번에 끝날 거는 아니고 또 빅데이터 관련해서 한국판 뉴딜 데이터 관련해서 좀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같고요. 일단 이번 주에 움직인 거는 그린 뉴딜의 풍력 관련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그린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지금 실적 이슈로 좀 현대리바트와 한샘 정도가 올라왔다. 그리고 LG 하우시스도 지금 요런 단기 박스권을 좀
크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관심 있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좀 시중주들과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지금 시장이 좀 코스피는 살짝 박스권을 돌파한 다음에 조정을 좀 받으면서 또 다시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빠르게 박스권을 다시 돌파해서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다시 21선 아래로 내려가는지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강세를 좀 보이면서 추세 상승이 이어질 것 같고, 또 테마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정해진 바운더리 안에서 좀 그 놀이터 안에서 섹터 테마를 이끌었던 그런 주도 종목들이 조정 구간에서는 좀 적극적인 매수, 반등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으로 계속 트레이딩을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 모두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이번 주에 한국판 뉴딜 그리고 전기차 관련 종목들로 많은 수익 결과를 얻어서 나름 만족할 만한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말들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도 좋은 결과 많이 얻으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